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은 주행을 하면서 먼저 좀 시승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승하는 차는 볼보 C40 리차지입니다. 2024년형 연식 변경 모델이 최근에 출시가 됐고요. 최근에 C40 리차이즈는 이제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이 좀 출시가 됐습니다. 주행거리가 50km나 늘어났고요.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의 변화, 이것은 비단 C40 리차지만의 변화는 아닙니다. 지금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볼보의 모든 차량들은 이번에 T맵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소프트웨어 변화가 좀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 주행을 하면서 간단하게 차량의 특성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 소프트웨어 어떤 변화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행거리가 50km나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폴스타2를 시승하면서 이 배터리의 용량은 그대로지만 이 전기 모터와 인버터의 효율을 높이면서 주행거리를 아주 높이 끌어올렸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볼보와 폴스타 거의 비슷한 전기 모터와 전기차 플랫폼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지 않고 전기 모터와 인버터의 효율만을 높여서 주행거리를 50km나 늘리게 됐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은 정말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지난번 일본의 모터쇼를 취재하면서 일본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 상당히 좀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 전기차 시장을 리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전기 파워트레인을 구성하는 데는 전기 모터와 이제 인버터 같이 중요한 파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모터의 효율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볼보나 폴스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 모터의 효율성을 아주 크게 끌어올리면서 주행거리를 정말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정말 소비자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 되겠죠. 이전에 이제 시승기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기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동력 성능에 있어서도 408마력의 굉장히 고출력의 전기차이기도 하죠. 앞뒤에 전기 모터를 하나씩 탑재를 하고, 하지만 이번에 후륜구동 기반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파워트레인이 바뀌면서 후륜의 출력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은 이러한 변화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폴스타와도 좀 비슷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여전히 좋네요. 지금 사실 전고가 조금 있는 차량이라 롤 같은 것도, 코너로 돌아갈 때 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주행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요 바로 전에 탔던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제법 좀 단단한 이 하체 설정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볼보 C40 리차지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은 더 부드러운 설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루징 할 때는 사실 쉽게 느끼긴 어렵긴 하지만 이 잔진동에 맞는 요철들을, 노면의 요철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위아래로 바운스가 살짝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착 붙는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바운싱 하면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차이는 아니고요. 폴스타와 비교할 때 조금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다른 전기차들의 특성과 비교할 때 편안한 주행 질감 가지고 있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특성차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특성차가 그렇게 현격하게 서로 비교할 때 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이 주행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408마력의 출력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가속해서 주행해 나갈 수 있는 전기차임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의 주행 설정으로 가보면 이 원페달 드라이빙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주행을 하다가 가속 페달을 발을 뗐을 때 차량이 이제 감속을 하는 상태인데요. 자동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약하게 잡힙니다. 운전자에게 좀 부담되는 상황을 좀 줄여주는 기능이 되겠죠. 하지만 속도가 낮을 때는 조금 더 회생제동이 강하게 잡히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이제 켜게 되면은 이제 고속 상황에서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제법 강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차량이 거의 정차할 때까지 감속을 하게 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정차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정차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 완전히 차량을 정지시켜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까지 무거운 스티어링 세팅으로 맞춰 놓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부드럽게 세팅을 설정을 했는데, 이럴 때는 조금 가볍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직결감도 기존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향 감각이, 그러니까 차량을 조향했을 때, 이렇게 조향했을 때 차량이 움직이는, 아코가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SUV들과 비교할 때 조금 민첩한 편입니다. 과거에 볼보의 차량들 하면은 정말 사실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했던 그 B 엔진들만 하더라도 효율성은 정말 좋은 엔진이긴 하지만 이 주행할 때 뭔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전기 파워트레인에 탑재한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볼보도 정말 재미있게, 정말 신나게 주행할 수 있는 이런 파워트레인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뭐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내연기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제조사들에게는 이 전기 파워트레인 탑재하는 것 자체가 이 차량의 퍼포먼스를 정말 늘리고 운전자에게 좀 즐거움을, 운전에 즐거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반가운 일이 될 것도 같고요. 볼보처럼 정말 이러한 전기 파워트레인을 잘 사용하는 브랜드도 이제 많이 보이게 되고 있죠. 주행성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볼보 C40 리차지, 이번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제 C40 리차지에 한번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바뀐 부분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일단 뭐 실내에 앉으면 볼보 C40 리차지는 키를 꽂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 뭐 시승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그냥 시트에 앉는,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시트에 앉으면 자동으로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뭐 D 모드로 논다든지 뭐 R 모드로 논다든지 하면은 차량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TV앱 오토와 누구 오토가 2.0으로 모두 다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2.12 버전이라고 해서 버그 수정 같은 것들이 좀 포함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업데이트가 또 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선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뭐 업데이트 2.0 또는 업데이트 2.12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화면에서 이제 앱 화면으로 가보면은 누구 오토라든지 뭐 플로 같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팀앱 오토로 가보면 몇 가지 좀 개선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목적지 입력에서 인카페이먼트 시스템, 아직은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인카페이먼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 안에서 결제가 가능한 이제 근처에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을 찾게 되면은 인카페이먼트로 접속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결제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제 바로바로 제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폴스타2를 시승을 하면서 한번 경험했던 바로는 이런 것들 결제는 뭐 앉은 자리에서 가능하긴 하지만 이 충전기에서 뭐 확인 버튼을 누른다든지 또는 차량 내부에서 뭐 확인 버튼을 누른다든지 하는 이러한 과정들까지 모두 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뭐 충전기에 확인 버튼을 누른다는 이러한 동작들은 그대로 좀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요 부분에 가까운 충전기 뭐 대수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기능들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한번 선택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상세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상세 메뉴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사진이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실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뭐 골목이 좁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의 상황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검색 기능, 검색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다양한 이 카테고리별로 목적지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발디 브라우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비발디 브라우저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유튜브라든지 아마존, 뭐 이베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유튜브로 가보게 되면은 네, 지금처럼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뉴스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부킹닷컴 이 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은 뭐 근처에 있는 숙소,
가까운 숙소 같은 것을 찾을 때도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호텔 예약 같은 것들, 숙소 예약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인터넷을 노트북 사용하듯이, 뭐 컴퓨터 사용하듯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서비스로는 플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멜론도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요. 플로로 들어가게 보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고, 뭐 아리아라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음악 재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연합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티맵 스토어에 가보면은 이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아직 뭐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따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뭐 계산기 앱도 있고요. 마이앱으로 지금 설치된 앱들이 뭐 금융앱, 연합뉴스 기사 이런 앱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규 앱은 아직 표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차후에 아마 제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앱 관리로 가보면은 이런 어플들의 업데이트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상태이죠. 뭐 계산기 어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숫자로 눌러서 계산기도 작동시킬 수 있지만 아리아라는 명령으로도 이제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아 239 곱하기 436은? 239 곱하기 436은 104,204입니다. 뭐 운전하다가 뭐 계산할 일이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시승하다가 뭐 연비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뭐 음성 명령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 윌라라는 오디오북 메뉴가 있죠. 오디오북도 이제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디오북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아리아라는 음성 명령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누구 오토인데요. 누구 오토는 이제 음성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루틴, 내 루틴, 뭐 루틴이라는 내용들이 좀 새로 생겼는데요. 이 루틴을 통해서 단순하게 내가 목적지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에 처음 탔을 때 하는 나의 루틴이 있죠. 뭐 목적지 검색하고 날씨 확인하고 뭐 뉴스도 듣고 아니면 윌라 같은 오디오북이 듣는다든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매크로처럼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실행되게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추천 루틴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너무 추워 라는 자동차 히터를 켤게요.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설정할게요. 자동차 시트 열선을 켤게요. 자동차 핸들 열선을 켤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추워라는 명령어 하나만 내리면은 그 차량의 안에 있는 난방기구를 모두 다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뭐 에어컨 온도를 몇 도로 맞춰줘, 시트 열선을 켜줘 하는 일일이 명령을 하지 않고 너무 추워 한마디만 하면은 이 모든 난방 기능들이 다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졸음운전 방지라는 메뉴도 있네요. 요거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리아 졸음운전 방지. 그럴 땐 비타민이 도움이 될 거예요. 몸을 좀 아껴줘요. 계속 무리하면 탈 나겠어요. 유키스의 만만하니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가벼운 조언과 함께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제 졸음을 쫓는 이런 기능들이 실행이 됩니다. 누구 오토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쓰임새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쓰임새를 차량이 좀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추천 루틴으로 가보면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겨울철 출근길 이런 것은 지금 10가지 섹션으로 뭐 제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히터, 온도, 풍량 4단계,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회사까지의 길 안내, 오늘 날씨, 오늘 일정 이러한 명령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루틴 추가로 가보면은 실행 조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날짜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 그리고 수행하는 동작, 액션들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차량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메뉴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물론 이제 하나의 루틴을 좀 만들 때 시간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행을 해놓고
한번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음성으로 명령만 내리면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오랫동안 아마 사용할 때 진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글 캘린더를 연결을 시키면 내 스케줄과 맞는 이러한 것들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QR코드를 스캔해서 내 일정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일정에 맞는 루틴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팁의 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서울 지역에 한해서긴 하지만 신호등 앞에 위치했을 때 그 신호등이 언제 이제 녹색으로 바뀌는지 또 빨간불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을 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지난 12월에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비중이 68%에 이르지만 이 수입차는 그 비중이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자신 스마트폰에 있는 T맵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수입차의 내비게이션이 현지화가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장애가 많았습니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한국 시장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한다, 뭐 실시간 정보를 반영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넣는 것이 너무나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시도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보고 있듯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T맵과 손을 잡고서 현지화가 정말 충실히 된 이러한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음성 명령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누구 오토 같이 이 현지화된 메뉴들을 좀 추가하면서 실제로 소비자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꾸준히 판매량이 오르던 이 볼보 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최근에는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현지화된 기능들, 국내 실정에 맞는 기능들을 적용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된 이러한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차량 만듦새라든지 전기차로서의 쓰임새도 굉장히 훌륭하지만요.